이른 아침 만원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갑니다. 그저 흔한 출근길의 풍경일 뿐이지만 당신의 머릿속은 그 순간부터 전쟁터가 됩니다. 방금 저 사람 일부러 그런 건가? 나를 무시한 건가? 라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는 상사가 내 보고서를 훑어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것만 봐도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 잘리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이 온종일 당신을 괴롭힙니다. 퇴근 후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의 답장이 10분만 늦어도 나 때문에 화났나? 라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립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낮에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곱씹으며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할까? 하지만 오늘 제가 당신의 그 고통스러운 자책을 아주 차갑게 깨뜨려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이상하거나 약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 깊숙한 곳에 있는 편도체라는 아주 작은 기관이 지금 생존 모드에 갇혀서 세상을 온통 호랑이가 득실거리는 전쟁터로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뇌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짜증, 분노, 질투, 불안 같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본질은 사실 단 하나, 생존 위협에 대한 공포 반응이라고 말입니다. 뇌는 당신을 괴롭히려고 예민하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살리려고 24시간 비상벨을 울리며 경비를 서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당신 주변에 당신을 잡아먹을 맹수가 없는데도 뇌의 경보 시스템이 과잉 보호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요동과 자책을 다산 정약용 선생은 심신의 질서가 무너진 상태로 보셨습니다. 선생은 유배지라는 지독한 환경 속에서도 타인의 시선이나 열악한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것은 외부의 바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뿌리가 단단히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심에 휩싸여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은 하늘이 준 귀한 생명을 낭비하는 일이다. 선생에게 예민함이란 다스려야 할 마음의 습관이지 결코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선생은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이것은 단지 내 마음이 잠시 길을 잃은 것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며 붓을 드셨습니다. 오늘 지혜와 깨달음에서는 뇌과학이 밝힌 예민함의 정체와 함께 정약용 선생의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성찰의 지혜를 나눕니다. 당신을 괴롭혀온 그 끝없는 불안에서 벗어나는 법, 단 3초 만에 뇌의 비상벨을 끄는 구체적인 기술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확신과 함께 당신의 뇌를 평온한 상태로 재건하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약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 진실로부터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제 편도체의 독재를 멈추고 당신 삶의 주권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뇌 깊숙한 곳에는 아몬드 모양의 작은 기관인 편도체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당신의 뇌 속에서 24시간 경비를 서는 경호원입니다. 원시시대 우리 조상들이 숲속을 걷고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풀숲이 바스락거립니다. 그 순간 편도체는 번개처럼 반응합니다. 호랑이다. 도망쳐. 심장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나며 근육에 힘이 들어갑니다. 생각할 시간은 없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하니까요. 이 시스템 덕분에 인류는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의 우리입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당신을 잡아먹을 맹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편도체는 아직도 수만 년 전 원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상사가 보고서를 보며 미간을 찌푸리는 순간 편도체는 이를 호랑이의 포효와 똑같은 생존 위협으로 번역합니다. 나는 이 조직에서 쫓겨날 것이다. 쫓겨나면 돈을 못 벌고 결국 굶어 죽을 것이다. 즉, 사회적 죽음을 실제 죽음과 동일하게 느껴버리는 것입니다. 연인이 문자 답장을 몇 시간째 안 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버림받았다. 무리에서 쫓겨나면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처럼 당신이 겪는 모든 예민한 반응은 뇌가 지금 생사가 걸린 위기 상황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격렬한 저항입니다. 당신이 성격이 나빠서 화를 내거나 소심해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뇌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뇌의 과잉 반응을 다산 정약용 선생은 허상에 속는 마음이라 경계하셨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소문이나
권력자들의 서슬퍼런 위협 앞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라는 지나가는 바람과 같아서 잠시 머물다 사라지지만 그것을 붙잡아 괴로워하는 것은 스스로 족쇄를 차는 어리석은 짓이다. 눈앞의 그림자가 나를 집어삼킬 듯 커 보여도 그것이 단지 빛이 빚어낸 허상임을 알면 두려울 게 하나 없다. 선생에게 편도체의 발작은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기운일 뿐이었습니다. 마음이 소란해질 때마다 선생은 냉철하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두려움이 정말 내 목숨을 앗아갈 실체가 있는 것인가? 더 큰 문제는 편도체가 비상벨을 울리는 순간 우리 뇌의 사장님인 전전두피질이 완전히 문을 닫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전전두피질은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만 호랑이 앞에서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시간이 없기에 사장님이 제일 먼저 도망을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아까 상사한테 왜 그렇게 버럭했을까? 친구한테 왜 그런 삐딱한 말투를 썼을까? 하며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성적인 인간이 아니라 편도체라는 원시인의 뇌로 세상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를 방심, 즉 마음을 놓쳐버린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이 자리를 비우면 온갖 잡념과 공포가 안방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이 비상벨을 끄는 구체적인 뒷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민해질 때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마음을 편하게 먹자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조언들이 실제로 먹힌 적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긴장하지 말라고 100번을 되뇌어도 가슴은 계속 두근거리고 화내지 말자고 다짐해도 울컥 치미는 분노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편도체는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심장 박동을 생각만으로 멈출 수 없는 것처럼 편도체의 경보 시스템도 의지력만으로는 조절되지 않습니다. 방법이 틀렸던 것이지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영리한 뒷문이 있습니다. 편도체는 생각으로는 조절되지 않지만 몸으로는 즉시 조절이 가능합니다. 우리 몸의 특정 부위들은 편도체의 스위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턱, 어깨, 눈, 목, 그리고 배. 이 5부위는 편도체가 비상벨을 울릴 때 가장 먼저 긴장하는 곳들입니다. 역으로 이 근육들을 의도적으로 이완하면 편도체에게 지금은 아주 안전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뇌과학이 증명한 이 기술은 생각을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뇌의 상태를 강제로 안정 모드로 전환합니다. 몸이 이완되면 편도체는 호랑이가 나타난 게 아니구나라며 경보를 해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몸을 통한 마음 다스림을 다산 정약용 선생은 거경, 즉 몸가짐을 단정히 하여 마음을 경건하게 유지하는 공부로 강조하셨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의 좁은 방 안에서도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의복을 정제하고 자세를 바로잡으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을 잡으려 애쓰는 것은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같다. 먼저 몸을 바르게 세우고 호흡을 고르게 하라. 겉이 안정되면 속은 저절로 평온해진다. 선생에게 정갈한 자세와 부드러운 호흡은 편도체의 비상벨을 끄는 가장 확실한 수행법이었습니다. 억지로 힘을 주어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몸의 긴장을 푸는 것이 천하를 품는 길임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당장 오늘부터 쓸 수 있는 바보 표정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턱을 툭 떨어뜨리세요.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공간이 생기도록 입을 살짝 벌리고 힘을 빼는 겁니다. 둘째, 눈의 초점을 흐리게 만드세요. 멍하니 허공을 보듯 눈 근육의 긴장을 푸십시오. 셋째, 어깨를 중력에 맡기듯 툭 떨어뜨리세요. 이 모습은 겉보기엔 조금 우스울지 모르나 뇌에게는 나는 지금 위협받고 있지 않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호랑이 앞에서 턱을 벌리고 멍하니 있을 수 있는 생명체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하신 단정함 속의 유연함이 바로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뇌가 당신을 속이려 할 때 몸으로 먼저 안전을 선언하십시오. 그것이 예민함을 잠재우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편도체의 비상벨을 껐다면 이제는 도망갔던 뇌의 사장님, 즉 전전두피질을 다시 불러올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에서 머리가 하얘지는 이유는 공포에 질린 편도체가 이성적인 사장님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이 사장님을 다시 책상 앞에 앉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뇌가 긍정적인 정보를 처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은 단순히 잘 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닙니다.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이라는 6가지 구체적인 감정을 뇌에 입력하는 과학적 훈련입니다. 이 감정들은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하는 가장 강력한 연료입니다. 이러한 덕성의 훈련을 다산 정약용 선생은 즉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로 완성하셨습니다. 선생은 자신을 유배 보낸 이들을 증오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도 그들 나름의 두려움과 욕망에 갇힌 가련한 존재임을 이해하려 애쓰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은 독을 품고 있는 것과 같아서 결국 나 자신부터 해치게 된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맑은 거울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다. 선생에게 용서와 감사는 마음의 병을 고치는 가장 귀한 약이었으며 이는 전전두피질을 최고 성능으로 돌리는 뇌과학적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오늘부터 하루 딱 5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제 나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사람을 떠올리며 그 사람도 자기 나름의 고통이 있었겠지. 나는 그를 용서한다라고 머릿속으로 내내어 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점입니다. 단지 그 문장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전전두피질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에게 웃어준 카페 직원에게 감사하고 하루를 버텨낸 나 자신을 존중한다고 선언하십시오. 이 훈련을 2개월에서 3개월만 지속하면 뇌 연결망 자체가 재구조화됩니다. 뇌가 물리적으로 변하여 예민함의 회로가 평온함의 회로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산 선생은 제자들에게 일신, 즉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어제의 예민함에 갇혀 자책하지 말고 오늘 새로운 마음의 근육을 키우라는 격려였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뇌의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선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타인을 연민하고 자신을 수용할 때 당신의 뇌 사장님은 다시 주도권을 잡고 냉철한 판단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의 고독 속에서도 수백 권의 저서를 남기며 조선의 정신을 다시 세우셨듯 당신도 이제 긍정의 에너지를 통해 당신만의 단단한 내면 세계를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예민한 진짜 이유는 어쩌면 타인의 평가에 목매는 인정 중독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할 때 그 공허함을 남의 칭찬이나 반응으로 채우려다 보니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영혼이 흔들리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 존중이 확고한 사람은 타인의 비난에 쉽게 긁히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해도 그것은 상대방의 수준을 드러낼 뿐 나의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137억 년 우주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똑같이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유일무이하고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뼛속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 예민함을 끊어내는 최후의 열쇠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러한 자기 확신을 군자의 당당함으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가난하고 초라한 옷을 입었으나 그 내면의 풍경만큼은 조정의 어떤 대관들보다 높았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불계 옥루, 즉 혼자 있는 방구석에서도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천하가 나를 비난해도 당당할 수 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그들의 몫이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나의 책임이다. 선생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나는 내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하기로 했다는 무조건적인 행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조건에 매달린 행복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곧 불행이 되지만 존재 자체에 근거한 행복은 그 무엇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민한 당신이 속 편하게 사는 법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턱을 떨어뜨리고 어깨를 내려 편도체를 즉시 진정시키십시오. 뇌가 위험하다고 속일 때 몸으로 안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둘째, 매일 5분간 용서와 감사의 문장을 반복하여 뇌의 사장님인 전전두피질을 깨우십시오. 셋째, 타인의 인정이라는 양동이에 물을 붓지 말고 당신 자신의 위대함을 스스로 인정하십시오. 2개월에서 3개월의 꾸준한 실천은 당신의 뇌 구조를 완전히 재구조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뇌과학이 증명한 변화의 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걷는 사람에게만 열리고 문은 두드리는 사람에게만 열린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단지 뇌 사용법을 잠시 몰라 예민함이라는 안개 속에 갇혀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워나 자신에게 고생했다. 너는 귀한 존재다라고 말해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부터 당신의 눈앞에 펼쳐질 세상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닌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 즐기는 평온한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혜와 깨달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